여수 산단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산단 시설물을 통합해 관리하는 안전체계 구축 사업이 전시 행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주관 기관은 해당 업체와의 충분한 협의로 사업에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민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조업 활동을 하다 숨지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끼 착용이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어민에게 맞는 구명조끼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계호 농식품부 장관이 청년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청년 농민들에 대한 지원책과 쌀값 안정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전남 지역의 권역별로 아열대 과수단지가 조성됩니다. 지구온난화에 대비해 고흥에는 애플망고가, 순천에는 농촌체험 관광형 열대 과수단지가 들어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해상에서 선박 사고가 잇따르면서 실종과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구명조끼 착용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지만 어민들은 조끼 착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통영에서 낚시어선 무적호가 전복됐습니다. 3일 뒤 고흥의 한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3일 간격으로 2명이 실종됐고 5명이 숨졌습니다. 이처럼 전복과 충돌 등 각종 어선 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어민은 최근 5년 동안 486명. 해상에서 발생한 전체 사고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전문가들은 어선 사고 때 선원들이 대부분 바다에 빠지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입었을 경우 생존율을 크게 올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낚싯배와는 달리 일반 어선에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부피가 커 조업을 할 때 불편하고 작업 능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항상 착용하는 어민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동작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도 있고 활동적이어야 될 게 아마 아닌 사람 많이 있어요. 비상시에 가까운데 이리가 비치해놓고 있어요. 언제든지 뭔 일 있으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부피를 줄여 착용감을 향상시킨 이 팽창식 구명조끼를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이것마저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작업하면서 입을 수 있는 그 제품이 아니에요. 가볍고 따뜻하고 얇은 소재의 안전 기능성 제품 같으라면 왜 어민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정부는 이에 따라 팽창식 조끼보다 착용감이 좋은 점퍼식 구명조끼를 도입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의식을 잃어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확보해서 숨을 쉴 수 있게. 그게 보건성이라고 하거든요. 점퍼 형태는 보건성이 없어요. 만들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가격이 너무 올라가요. 400불까지도 올라.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안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회에서 2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민의 안전을 위해서 구명조끼의 착용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입법안의 취지고요.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사이 구명조끼 착용 없이 목숨을 담보로 한 어민들의 조업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민선 7기 들어 처음으로 영호남 시도지사가 상생 발전을 공동 결의했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부산, 대구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관광이나 인적, 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의 신촉한 구축 등 모두 9개 항의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특히 광주 세계수영대회가 올해 국내에서 열리는 유일한 국제 스포츠 대회인 만큼 입장권 구매와 경기 관람 등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도시재생사업과 근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 모두 발언에서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도 접수돼 있는 만큼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하겠고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투기를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계호 장관이 오늘 지역을 방문해 청년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의 지속성을 위해 다양한 제안들이 나왔는데요. 김종수 기자가 이계호 장관을 만나봤습니다. 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처럼 이렇게 특별히 젊은 농업인들과 자리를 마련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대한민국의 현 시대 정신에 걸맞는 농정의 가장 과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뭐니 해도 청년 농업인의 육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농촌에 대해서 청년들이 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이렇게 이 청년들에게 활동 공간으로 좀 내주는 작업을 하자. 이게 지금 우리 농림부가 하고 있는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순천의 청춘창고가 순천 농협의 농협 창고를 안을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청년들이 들어와서 뭐 커피숍도 하고 뭐 카페도 하고 또 피자숍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좀 잘 활용을 한다면 요즘 취업난 때문에 청년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그 말씀하셨지만 요즘 젊은 창업 농업인들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혹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있을까요? 지금 작년부터 매년 1,600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전국적으로 40세 미만의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농업도 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가 선발을 해서 장학금도 주고 또 끝나고 이제 졸업하고 나면 그 일정한 기간 농촌에서 영농 활동을 하도록 우리가 자금 지원, 정책 지원 뭐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해 나가는 그런 지금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여전히 쌀 목표 가격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게 좀 사실인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참 궁금해집니다. 정부로서는 지금 여당이 민주당과 합의를 해서 19만 6천 원을 이제 협상 가격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야당하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뭐 아직은 제가 뭐 예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일부 좀 인상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과거 쌀 목표 가격이었던 18만 8천 원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겠냐. 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목표 가격 설정과 변동 지급금 지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저희들은 정책의 중점을 쌀값이 안정적으로 고공행진을 할 수 있는 어떤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 농민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농촌에 농사를 짓겠다고 달려온 젊은이들이 15,000명이 넘습니다. 전국적으로. 60대 이상까지를 포함하면 6만 3천 명이 농촌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영농에 참여를 하시고 또 생산을 하시면 저희들로서는 그분들의 소득을,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는데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항만 재개발 사업 추진이 결정된 광양항 3투기장이 복합 물류단지로 개발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오는 2029년까지 광양항 3단계 투기장 개발이 완료되면 미래 순소재와 복합 첨단시설, 복합 물류 제조시설이 들어서는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이를 통해 940만 톤의 신규 물동량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권역별 아열대 과수단지가 전남 5곳에 조성됩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시군 공모를 통해 올해 고흥진도의 애플망고, 순천의 농촌체험 관광형 열대과수, 그리고 한평의 레드향, 화순의 패션프루트 단지를 각각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오는 2080년까지 한반도 경지 면적의 62.3%가 아열대 기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남 지역 아열대 작목 재배 면적은 82.5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여수산단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통합안전체계 구축 사업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은 지나친 우려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여수산단 통합안전체계 구축 사업. 안전관리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주요 산단 시설물을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여수산단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하지만 사업 초반부터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에 구축됐던 산단 안전관리 시스템과 전혀 연계성이 없어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란 겁니다. 여수 산단 시설들의 현황 등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물론 안전 진단 조차 없는 실정에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협의체 관계자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담은 건의서까지 제출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자칫 전시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 주관 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 측은 과거에 구축됐던 데이터와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여수시 입주업체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 추진 방향과 내용을 놓고 일부 업체 관계자들과 이견이 있긴 했지만 벌써부터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란 입장입니다. 저희 혼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기획할 때부터 이제 기술부장협의회 쪽이랑 쭉 이제 협의를 진행을 해오고 있었고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수산단 통합안전체계 구축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53억 원. 하얗고라는 오명을 떨쳐내기 위한 핵심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들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후보 측 관계자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순천시장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유선전화 회선을 다수 설치한 뒤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을 유도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선거 캠프 상황실장 4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같은 범행이 경선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크다면서 다만 해당 예비후보가 경선을 포기하고 탈당해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간부 공무원이 부하 직원들에게 성적인 발언을 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순천시 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회식 자리에서 간부 공무원 A씨가 동석한 부하 직원들에게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폭언을 했으며 허석 시장에게도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노조는 해당 간부 공무원의 직위 해제 등을 요구하며 허석 시장과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순천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포스코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 반송센터를 운영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다음 달 1일까지 선물 반송센터를 설치하고 임직원이 부득이하게 돌려주지 못한 선물을 대신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2003년부터 윤리규범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발송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반송하기 어려운 선물은 외부에 기증하거나 사회 공헌 활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덕연동 58통 주민 1동 71만 5천 원, 도사동 호반 베르디움 그린파크 201동에서 205동 주민 1동 41만 9천 원, 해룡면 상삼 4리 주민 1동 40만 원, 연향동 부영 1차 아파트 101동 108동 주민 1동 35만 9,900원, 여수시 돌산읍 남회마을 노인회 31만 원, 순천시 연향동 동부아파트 102동 105동 주민 1동 29만 5천 원, 도사동 금성 내동마을 주민 1동 25만 5천 원, 향동 12통 주민 1동 20만 5천 원, 도사동 금성경로당 회원 1동 20만 원, 여수시 시전동 37통 주민 1동 2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올해 처음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영광군 법성포구와 한평군 월천포구, 제주시 산지천 해수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는 보통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 올라가는 5월에서 6월쯤 발생하기 시작하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2, 3개월 일찍 검출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검출된 비브리오 폐혈증균은 지난 14일에 채수한 바닷물에서 나왔고 아직 해수의 온도가 낮아 환자 발생 위험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노후 차량들의 조기 폐차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순천시는 오는 28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포함해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된 화물차들을 대상으로 보험개발원의 기준가액에 맞춰 신차 구입 시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또 지원사업 선정 차량 가운데 LPG 화물 차량으로 교체 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며 운전자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